우주세기 79년 3월 MIP 모빌 슈츠 개발팀 수륙 양형 모빌 슈츠 개발 계획. 지난 3월 경쟁사인 지오닉은 본국의 명령에 따라 MS-06을 수중형으로 개조한 자쿠 마린 타입을 시험 생산했고, 이 기체들은 3월 18일 있었던 3차 강화 작전에서 해상 기동 시험을 병행한 실전 투입되었으나 본국을 만족시키지 못해 양산 채용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모빌 슈츠 개발팀은 본사로부터 수륙양용 모빌 슈츠 개발을 지시받아 개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인 메가 입자포는 수중에서 수송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수중형 모빌 아머 그라브로에는 메가 입자포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규 모빌 슈츠 제식 채용 평가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본사의 최대 장점인 메가 입자포를 신규 모빌 슈츠의 주력 무기로 삼아야 한다 판단됩니다. 하여 새로 개발될 수륙양용 모빌 슈츠는 메가 입자포의 위력이 떨어지는 수중 전투보다는 상륙 후 지상 전투에 초점을 맞춰 순행식과 공냉식을 범용하는 냉각 장치를 채용하고, 하이드로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을 모두 채용해 지상에서의 기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빌 슈츠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메가 입자포를 소형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중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채용 탈락한 경쟁사의 모빌 슈츠 설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가진 모빌 아머 개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빌 슈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우주세기 79년 MIP 모빌 슈츠 개발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맞이 지온 수영부 특집 2편으로 수영부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지고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년 전쟁 중에 지온은 수상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모빌 슈츠를 개발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고크는 여러모로 특이한 점이 많은 기체입니다. 일단 빈병기와 거대한 모빌 아머에 특화된 방산기업 MIP가 만든 유일한 양산형 모빌 슈츠라는 점이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륙양용 양산형 기체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기체이며, 또 수륙 양용으로 개발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비범한 기동력을 보여준다는 점도 특이한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샤아가 붉은색으로 칠해진 전용 지고크를 타고 등장해 신들린 움직임을 보여주며 짐의 배때기에 바람구멍을 만들어버리는 이 장면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의 여러 명장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멋진 액션씬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고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01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샤아 전용 지고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제 채널 첫 스폰서 서프샤크 VPN의 광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다 봤다니 이게 다 건프라썰을 좋아해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덕분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지고크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고크가 처음 등장한 것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의 27번째 에피소드 여자 스파이 잠입입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벨파스트의 고아 소녀 미하루 라토키에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인데요. 사이드 7에서 전쟁에 휘말린 뒤 원치 않았던 군인 노릇을 수행하다가 결국 전쟁에 염증을 느낀 카이가 화이트 베이스에서 내리게 되는데, 고크가 쳐들어왔을 때 카이와 마주친 적이 있는 벨파스트의 소녀 미하루가 가출 청소년 카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하루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온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팔고 있는 스파이였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카이에게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눈썰미 좋은 카이는 미하루가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동생들을 돌보는 미하루가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전쟁에 휘말린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것인지 화이트 베이스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슬쩍 흘리죠. ホワイトベースな、夜にはここ出るぜ。 그리고 그 사이 지온의 매드 앵글러 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샤아는 모빌 슈츠를 이용해 교란 작전을 펼치고 동시에 미하루를 화이트 베이스에 잠입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고크와 고크가 출격해 화이트 베이스를 공격하죠. 건담이 고크들을 상대하는 사이 카이의 빈자리를 하야토가 채워 건캐논을 타고 지고크를 상대하지만, 지고크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막아내는 것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걸 보고 있던 카이는 이미 미운정이 들어버린 화이트 베이스 식구들을 떠올리며 화이트 베이스로 달려가죠. とにかく連中と来たら手が遅くって見てられねえんだよ。 그리고 카이는 건탱크에 올라타 지고크를 공격하는데요. 신출귀몰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고크를 상대하는 것은 건탱크로도 역시 역부족이었고, 고크를 쓰러뜨리고 달려온 아무로의 건담과 협공을 펼쳐 지고크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지고크는 단역 파일럿을 타고 나온 양산형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고크와는 확실히 다른 뛰어난 지상 기동 능력을 가진 기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벨파스트를 떠난 화이트 베이스가 자브로에 도착한 이후 그들을 추격해온 샤아가 해상 루트를 통해 자브로
자부로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수중형 모빌 슈츠를 이끌고 나타난 샤아의 부대를 막기 위해 G아머를 포함한 화이트 베이스의 전력이 출전하고 자부로의 방위 부대도 방어에 나섭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도색된 지고크를 보고 아무로는 샤아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데 곧이어 지고크를 막아선 짐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해 한 방에 콕핏을 뚫어버리는 이 장면은 이게 샤아라는 확신을 아무로에게 심어줌과 동시에 샤아가 전선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콘티 단계에서 토미노 선생이 신들린 움직임을 하는 지고크라고 써놨고 이걸 본 야스히코 선생이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이 장면을 그려냈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TBA 이후 다시 만들어진 3부작 극장판에서 잘려나갔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그려진 장면들이 꽤 많았는데 샤아 전용 지고크의 이 찌르기 장면은 원본 영상 그대로를 극장판에서 다시 볼 수 있었죠. 참고로 이 극장판은 얼마 전 건담 인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건담 애니메이션은 유튜브 공식 채널에 로테이션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내려갔을 때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가 참 난감한데요. 한국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작품들을 보고 싶을 때 VPN을 이용해 위치를 일본 등의 외국으로 바꿔주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OTT 컨텐츠를 이렇게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VPN 필요할 때가 꽤 많죠. 이럴 때 급한 마음에 무료 VPN 앱 대충 깔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 공짜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짜 VPN 앱을 무작정 사용하면 우리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비밀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이런 거 다 털릴 위험이 있죠. 자, 이럴 때 딱 좋은 서프샤크 VPN은 지역 잠금 컨텐츠에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동시에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며 우리도 모르게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먹이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우리의 전자기기를 지켜줍니다. 또 인터넷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런 배너 광고들 묘하게 참 거슬리죠. 서프샤크 VPN은 이런 무분별한 광고와 멀웨어들을 차단해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클린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건담 세계관 설정 관련 자료를 모으기 위해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해외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꽤 많은데 화면을 더럽히는 광고가 싹 다 없어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또 작년에 건담 베이스 버추얼 월드를 통해 공개됐던 수성의 마녀 프롤로그 영상처럼 건담 관련 컨텐츠들은 최초 공개 단계에서 일본 한정으로 국가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건프라 신상이나 재판 정보도 당연히 일본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우리의 위치를 바다 건너로 보내주는 서프샤크 VPN이 우리 형제님들께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서비스 구독 시에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께 제공되는 특별 할인 코드 플라스미스를 입력하시거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독점 할인 가격에 강력한 보안 성능을 가진 서프샤크 VPN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24개월 구독하시면 3개월 추가 사용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 30일 내에는 무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부담 없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광고주님, 됐죠? 자, 1년 전쟁 초기부터 개발된 지온의 수중형 모빌 슈체 개발은 지온이기 개발한 자쿠 마린 타입의 실패와 함께 지온계 3대 방산 기업의 각축전으로 전개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기업은 치마트로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고크를 개발해 지온의 첫 번째 수중형 양산 기체로 제식 채용되는데 성공했죠. 이때 경쟁사인 지오닉과 MIP도 개별적인 수중형 모빌 슈츠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지오닉은 범용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기업답게 자쿠2의 부품을 일부 유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린 앗가이를 개발했습니다. 전반적인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비용이 높은 편인 수중형 기체들 사이에서 앗가이의 생산성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죠. 그리고 앗가이가 생산되던 시점 MIP의 지고크는 사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는데요. 이미 양산되어 실전 투입된 고크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지고크의 양산은 앗가이보다 약간 늦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보다는 수중 기동을 중시한 고크와는 다르게 지고크는 상륙 이후 지상 전투에 더 특화된 설계를 가진 기체인데요. 순행식과 공랭식을 범용 냉각 장치의 채용으로 지상에서의 제너레이터 냉각이 수월해진 것뿐 아니라 냉각기 자체의 무게가 낮아서 고크에 비해 가벼워졌으며 게다가 순행에 사용할 대량의 물을 싣고 다닐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기동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한층 경쾌한 지상 기동이 가능하죠. 또 수중 기동에 사용할 하이드로제트 엔진뿐 아니라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켓 엔진도 달려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점프 동작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고크는 기존 수중형 기체들은 물론이고 연방의 고성능 기체들마저 뛰어넘는 듯한 매우 뛰어난 지상 기동 능력을 보여주었죠. 또 모빌 슈츠가 아닌 모빌 아머를 개발하던 기업에서 만든 기체인 만큼 기존 인간형 모빌 슈츠의 디자인적 특징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얘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죠. 대신 몸통 윗부분에 달린 모노아이가 전방향으로 가동해 고개를 돌리는 동작 대신 카메라의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이와는 달리 모노아이를 위쪽으로 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 위에 달린 240mm 미사일을 조준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미사일은 내수합성이 낮아 어뢰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뢰가 아니라 대공 미사일로 사용하기 위해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수중형 기체들이 돈 에스카르고 등의 대잠 초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고크의 아이언 네일은 사람 손 모양 매니퓰레이터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세 갈래의 칼날이 팔 끝부분에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MIP가 만든 모빌 아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주용인 비그로나 수중형인 그라브로에도 지고크와 비슷한 삼지 갈고리가 달려있죠.
그리고 양팔의 아이언 레일의 가운데 부분에는 메가 입자포가 달려있는데요. 기존 지온 모빌 슈츠에 달려있는 빈병기가 확산형이었던 것과 달리 지고크에 달려있는 것은 제대로 된 집속 기능이 달려있는 무기입니다. 또 고크에 달려있는 확산형 메가 입자포는 이 부분의 무게만 38.7톤인 크고 무거운 물건이었는데 지고크는 제대로 된 메가 입자포를 가동장치가 잔뜩 들어있는 팔에 달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한 것이니 역시 빈병기에 특화된 MIP에서 만든 기체답죠. 또 기체 내부에서도 이 기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모빌 슈츠를 만들던 기업이 아니었던 만큼 지고크의 조종 계통은 다른 모빌 슈츠의 것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수륙양용 친구들 중 성능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체였지만 조종 방법을 다시 익혀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고크는 주로 조종 경험이 많은 베테랑 파일럿들이나 지휘관들을 위주로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샤아가 타고 나왔던 S형은 양산형 지고크에서 출력은 더 올리고 장갑의 무게를 줄여서 기동성을 끌어올린 개량형인데요. 기체의 장점을 끌어올린 이 개량형의 설계가 파일럿들에게 호평을 받았는지 후기 생산형 지고크들은 이 S형을 기준으로 생산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체였으나 야전에서 굴려보다 보니까 지고크의 단점들도 드러났고 그에 따라 개량형 기체가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지고크의 아이언 레일은 수납 기능이 없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대함 공격 시 이걸 선체에 박아 넣었다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된 대함 전용 기체 램 지고크는 아이언 레일을 없애버린 대신 클로 실드를 팔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클로는 뒤쪽으로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혀서 안 빠질 위험이 없고 유사시에는 실드체로 분리도 가능했죠. 또 정수리에는 미사일 대신 히트램이라는 무기가 달려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히트램은 히트호크와 비슷한 열선 병기입니다. 팔이 아니라 머리에 달려있다는 게 특이한데 두꺼운 선체 하부를 아래쪽에서 들이받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통합 정비 계획을 통해 통일된 형태의 신형 조종석을 장착하는 것으로 조종 계통 문제를 해결한 기체가 주머니 속의 전쟁에 나왔던 지고크 2인데 정수리 미사일을 어뢰로 바꾸고 아이언 레일을 손가락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 등 기능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는 기체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지고크를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전용한 기체는 건담 이글루에 등장했던 MSM-07DI 모빌 다이버 시스템 제고크가 되겠습니다.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그야말로 다이빙을 해서 우주로 발사되는 연방의 우주함선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급조 기체로 지구에서 밀려난 이후 더 이상 수중형 기체가 필요 없어진 지온이 지고크의 상체를 기동관제 시스템으로 활용한 것이었는데요. 전술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체였지만 좀 맛이 가긴 했어도 조정 실력만큼은 출중한 해병 출신 파일럿 베르너 홀바인의 활약과 함께 이 작품을 보셨다면 깊은 인상을 받으셨을 만한 기체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기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고크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고크는 지온 수영부 친구들 중 가장 큰 인지도를 가진 기체이니만큼 다른 기체들에 비해 많은 종류의 건프라가 발매되었고 게다가 대부분 양산형과 샤아 전용기 두 가지 컬러 바리에이션이 발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80년에 발매된 9판 144분의 1 양산형 지고크와 81년에 발매된 샤아 전용기로 얘네는 사출색만 다를 뿐 조형은 완전히 같습니다. 일단 양산형 지고크는 일반적으로 하늘색 기체라는 이미지인데 얘는 전체 회색으로 사출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샤아 전용기는 일반적인 샤아의 전용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머리가 없는 기체인 만큼 정수리부터 골반까지 통으로 사출되었고 팔다리의 벨로우즈린 부분도 통짜라서 각각 가동이 되지는 않았고요. 아이언 레일 부분은 접은 모양과 편 모양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가동은 할 수 없어서 아쉬웠죠. 무엇보다 팔을 옆으로 펼 수 없는 관절 구조로 인해 옆방향으로 짐을 찌르는 이 포즈를 재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0분의 1 9판은 샤아 전용기가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팔다리의 벨로우즈린 부분이 나름대로 분할되어 있었고 스프링을 사용한 특이한 설계로 아이언 레일의 가동 기믹을 구현했으며 무엇보다 팔을 옆으로 뻗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일부 부품의 색 분할이 아쉽긴 했지만 9판에서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같은 스케일로 양산형 기체도 발매되었는데 144분의 1과 마찬가지로 사출색만 다를 뿐 구성은 샤아 전용과 완전히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UC 지고크는 양산형이 99년에 샤아 전용이 2001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얘네도 사출색만 다르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양산형을 기준으로 하면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의 6번째 제품으로 완전 초기에 나온 제품인데요. 하지만 이 건프라는 지금 만들어도 큰 단점까지는 느껴지지 않는 꽤 괜찮은 건프라입니다. 일단 반다이몰 기준 8,400
400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이 부담이 없고 콕핏 터치를 빼면 거의 완벽한 색분할에 사실 자세히 보면 가동성은 그냥 뭐 평범한데 어쩐지 되게 좋은 듯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죠. 특히 한 손으로 땅을 짚고 공중으로 다리를 벌리는 일명 나이키 포즈가 된다는 게 유명했었는데요. 이건 좀 딴소리긴 한데 이 제품이 나왔을 당시 한국에서는 비보잉을 주제로 하는 김수용 작가의 만화 힙합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떼의 청소년들은 학교 교실 뒤쪽에서 나이키 자세를 한 번씩은 도전해보곤 했죠. 뭐 아무튼 하이그레이드 UC 지고크는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모노아이 가동이 안 된다는 점이나 팔다리 관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낙지 관절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전히 한번 사봄직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G 지고크는 2003년 5월과 11월에 각각 발매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지고크 건프라들은 양산형과 샤워 전용기의 차이가 색깔뿐이었지만 MG 지고크는 약간 늦게 발매된 샤워 전용기 쪽이 여러모로 더 좋은 제품입니다. 샤워 전용기의 팔다리에는 고무로 된 심줄이 추가되어 겉보기에도 더 디테일이 좋고 가동도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또 샤워 전용기에는 아이언 레일이 4개 달린 오리지널 부품도 들어있는 등 개선된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제품의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하다면 샤워 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죠. 아무튼 MG 지고크는 가격 대비 적당한 품질감과 가동성을 가진 제품으로 내부 프레임도 거의 다 표현되어 있고 어쨌든 MG의 평균선은 넘겨주는 양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발매된 지 오래되었고 지고크는 인기도 많은 기체니까 혹시나 나중에 MG 2.0이 발매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지고크는 특이하게도 RG가 나와 있는데요. 2014년 샤워 전용기가 일반 발매되었고 다음해인 2015년 양산기가 프리미엄 반다의 한정으로 발매되었죠. 일단 제품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이게 무려 RG까지 나왔다는 점이 지고크의 드높은 인지도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 와중에 이 인기 기체의 양산기가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점은 세상 진짜 참 퍽퍽해졌네 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아무튼 이 제품은 라인업 특유의 통짜 사출 프레임과 극단적으로 쪼개놓은 디테일한 부품 분할 등 RG의 특장점을 반영해 리파인된 제품으로 지금까지 나온 지고크 건프라와는 많이 다른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G와 같이 3G와 4G 아이언 레일을 선택할 수 있고 콕핏 터치 오픈 기믹도 들어갔으며 모노아이 가동도 뭐 당연히 됩니다. 또 동스케일의 하이그레이드 UC에 비해 한결 좋아진 가동성과 백팩 내부에 프로펠러까지 색분할해놓은 섬세함으로 조립해보면 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죠. 다만 RG 라인업의 관절 강도 문제가 지고크의 팔다리와 만나면서 잘못하다가는 진짜 해산물이 되기 십상이니 구입하시게 된다면 너무 자주 가지고 놀지는 않도록 합시다. 자, 정규 라인업으로 나온 지고크 건프라는 여기까지가 되겠고 이제 하이그레이드 UC 샤워 전용 지고크를 조립해보도록 하죠. 박스 하트에는 찌르기 포즈를 잡은 샤워 지고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 포즈 때문에 지고크는 샤워 전용기가 근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런너는 3장뿐인데요. 그럼에도 적절한 부품 분할로 대부분의 색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크보다 약간 먼저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팔다리 관절 부품의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요. 얘가 덩치가 더 작아서 부품이 가볍기 때문인지 관절 강도는 그래도 고크보다는 좀 나은 듯한 느낌이네요. 스티커는 호일실 한 장이 들어있는데 몸통 앞에 있는 콕핏 터치에 붙여주는 하얀색 스티커와 모노아이 부분에 붙여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노아이 스티커는 한번 붙이고 나면 위치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잘 고민해서 붙여주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인상이 더러워 보이도록 반측면 약간 위쪽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자, 몸통 부분은 콕핏 터치를 제외한 앞쪽의 노즐 부분과 모노아이 내부 또 정수리에 미사일이 색분할되어 있습니다. 22년 전 제품인 걸 생각하면 뭐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허리 부분은 구조상 돌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대신 상체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포즈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출된 팔 부분의 벨로우즈린 부분은 개별 가동성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팔꿈치 부분이 가동되기 때문에 포징은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입니다. 또 아이언 레일은 각각 따로 가동해줄 수 있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네요. 다리 관절 부분은 팔과 비슷해서 벨로우즈린 부분의 애매한 가동성을 무릎 관절의 가동으로 커버하고 있는데요. 다만 골반 부분의 관절 강도가 좀 약해서 쉽게 탈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부 조립된 하이그레이드 UC 지고크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차렷 자세에서는 지고크 특유의 느낌이 좀 죽는데요. 적당한 가동성으로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쾌한 움직임과 찌르기 공격으로 익숙한 애니메이션 속 지고크의 모습을 재현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여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스케일로 RG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리바이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수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니까 뭐 기다리면 혹시 리바이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건프라썰 지고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오픈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첫 번째 광고 의뢰를 받을 만큼 제 채널을 성장시켜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믿고 맡겨주신 서프샤크 VPN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돈 벌어서 저도
저도 언젠가 장가 가야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